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오동나무가 우거진 마을이 있었지요. 산은 높고 물은 맑아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을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나절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깊은 산속,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홀리는 여우가 산다는 것이었지요. 이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쌓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나그네를 유혹한다고 했지요. 여우가 사람의 정기를 빼앗으면 100년을 더 산다더구나. 그러니 젊은이들은 해질 엮이면 산에 올라가지 마라. 마을의 훈장은 자주 이런 말로 젊은이들을 타일렀답니다. 그의 하얀 수염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을 아이들은 무서워 몸을 떨곤 했지요. 훈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보았다. 보름달 아래 연못계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앉아있더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다가가려는 순간 노루 한 마리가 뛰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덕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그 말에 어린아이들은 더욱 겁을 먹었지만 젊은이들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여우 이야기냐며 노인네 겁죽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매년 한두 명씩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들이었지요. 봄이 깊어 산에 진달래가 만발할 무렵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간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거나 나무를 하러 간 총각이 사라지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호랑이가 해친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상하게도 피 한 방울, 옷 한 조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에게 홀렸구나. 또 하나의 영혼이 여우의 뱃속으로 들어갔어. 마을 무당 복순이는 실종된 이들을 찾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산을 향해 절을 하며 실종된 이의 넋을 달랬지요. 특히 이상했던 것은 실종된 이들의 꿈에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은 꿈에서 그들이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그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으나 눈빛은 공허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가족들은 대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여우는 한 사람의 혼을 빼앗고 나면 그 가족의 혼까지 노린다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지요. 실종된 이의 가족이 병들면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 다녔답니다. 여우의 저주가 옮을까 두려워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이 차오를 때면 더욱 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대문에 쑥과 막대기를 꽂아 여우를 막았지요. 아이들은 일찍 집으로 들어갔고 젊은이들도 모여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우를 피해 살았지요. 하지만 모두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니까요. 마을의 나무꾼 운석은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작은 촉에서 홀로 아침을 챙겨 먹고 도끼와 밧줄을 챙겨 산으로 향했지요. 그의 등 뒤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서가 벌써 산에 가느냐?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마을 어귀에서 물을 길러 나온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운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네, 할머니. 오늘은 물풀의 나무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마을 서쪽 깊은 골짜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면 어쩌나. 조심하거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꼭 돌아오너라.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지만 운석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운석은 10살에 아버지를, 15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병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두 분 모두 떠나보내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운석은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운석을 불쌍히 여겼지만 동시에 청년의 굳센 의지와 성실함을 존경했답니다. 열심히 산을 오르던 운석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지요.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씻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고. 운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나무꾼이었지요. 운석에게 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디서 약초를 찾는지, 어떻게 산에서 길을 잃지 않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만큼은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신령을 공경하고 한밤중엔 깊은 산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운석은 대체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우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그저 어린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예시약이라 여겼지요. 산속에서 자라고 산에서 일하며 살아온 그에게 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운석은 다른 나무꾼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좋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오는 나무는 늘 단단하고 고닫지요. 마을의 목수 영감은 늘 운석의 나무를 찾았고 덕분에 운석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끼니를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운석이 가져온 참나무로 만든 상다리는 10년을 써도 끄떡없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운석의 나무를 찾았지요. 덕분에 운석은 젊은 나이에도 어엿한 생계를 꾸렸습니다. 전고가 되자 배가 고팠지요. 운석은 작은 참나무 그늘 아래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보리밥과 된장, 그리고 어제 따온 산나물로 만든 나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산 공기를 마시며 먹는 밥은 꿀맛이었지요. 운석 도령, 밥 잘 먹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운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순심이가 웃으며 서 있었지요. 마을에서 지내는 과부의 딸로 뛰어난 미모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순심아, 너는 왜 이런 깊은 산에 혼자 왔느냐? 산나물 캐러 왔지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초도 좀 찾고요. 순심은 수줍게 웃으며 운석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운석에게 집에서 만든 간식을 건넸지요. 이거 어제 만든 건데 도령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운석은 고맙다며 간식을 받았습니다. 순심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처녀들이 운석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지요. 그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의젓한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운석은 그런 관심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었고 오직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지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순심아, 혼자 다니기엔 위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 꼭 마을로 돌아가거라. 운석은 순심에게 당부했습니다. 순심은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나물 바구니를 들고 내려갔지요. 다시 홀로 남은 운석은 깊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장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은 마침내 찾던 물풀의 나무를 발견하고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산신령께
짧은 기도를 올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이 나무는 활을 만들기에 딱 좋겠구나. 나무를 자르는 그의 도끼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석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베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운석은 해가 산에 걸릴 무렵 나무를 묶어 등에 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안개가 유난히 짙게 끼기 시작했지요. 이상하구나. 이 계절에 이런 안개가 끼다니. 운석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물소리를 따라가면 계곡을 찾을 수 있고 계곡을 따라가면 마을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석이 몰랐던 것은 그 물소리가 바로 전설 속 여우의 연못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운석은 물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등에 진 나무가 무거워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구나. 운석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산을 다녔지만 이곳은 본 적이 없었지요. 키 큰 소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갑자기 시야가 트이며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수면에는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 건너편에서 하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운석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하얀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연못께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지요. 산속의 여인이라니 운석은 의아했지만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닐까 걱정되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저 아가씨 괜찮으신지요?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계시니 놀랐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운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맑은 눈동자와 붉은 입술, 그리고 백옥 같은 피부는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신비로움을 풍겼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산을 거닐다가 어느새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가했습니다. 운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 앞에 앉았지요. 제 이름은 운석입니다. 마을에서 나무를 해서 생계를 잇는 나무꾼이지요. 저는 연화라고 해요. 여인은 이름을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풍겼지요. 운석은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연화 아가씨,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물면 산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저고리 위로 흘러내렸지요.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이곳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석은 그 눈빛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지요. 그렇다면 해가 질 때까지만 함께 있다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운석은 등에 진 나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권했지요. 두 사람은 연못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운석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답했지요. 저는 멀리서 왔어요. 아주 먼 곳에서요.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운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지요. 운석 도령은 이 산을 잘 아나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릴 적부터 이 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운석이 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연화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빛났지요. 산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운석 도령은 산의 정령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연화의 질문에 운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산에 여우가 산다고 하지요. 사람을 홀려 해친다고 하는데 전 그런 이야기는 어린아이들 겁주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에 연화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연화의 말은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산의 식물과 동물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특별해요. 달빛을 먹고 자란 물이죠. 마시면 꿈에서 진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연화는 손을 물에 담그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물결을 만들자 달빛이 일렁였지요. 운석은 연화의 모든 말과 행동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둘은 해가 기울어가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화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에 대해 말했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운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운석 도령은 왜 혼자 사나요? 마을에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나요? 연화가 문득 물었습니다. 운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지요. 아직은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운석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붉어졌지요. 어느새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연못 뒤에 비치자 연화의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지요.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워 운석은 잠시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운석도 따라 일어났지요.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 어려울 테니.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길은 따로 있어요. 연화는 뒤돌아 걸으려는데 운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운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왜인지 연화와 헤어지기가 두려웠지요. 마치 그녀가 사라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이 연못에서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운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달력을 계산해보니 보름달은 사흘 후에 뜰 예정이었지요. 꼭 오겠습니다. 사흘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석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이상하게도 연화는 숲속으로 몇 걸음 걷지 않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여인이구나. 운석은 혼잣말을 하며 등에 나무를 다시 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온 길을 되돌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길을 찾기가 쉬웠지요. 마치 누군가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운석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연화의 모습으로 가득했지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달빛에 비친 하얀 피부.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운석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달빛 아래 연못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하얀 빛이 맴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멀리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석은 잠에서 깨어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연화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왔습니다. 운석은 그날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지요. 마음이 급해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고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이미 하루 일을 끝낸 그는 마을로 내려와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서두르나? 일찍 돌아왔구나. 장작을 사러 온 마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운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일찍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운석의 마음은 전혀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화와의 약속을 기다리느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해가 질 무렵 그는 몰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자신의 모습도 신경 썼지요. 달이 뜨기 전에 도착해야겠구나. 운석은 해가 산에 걸릴 무렵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산길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 산에서 피어난 들꽃 몇 송이를 꺾어 들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쯤 운석은 지난번 연화를 만났던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인도하는 것 같았지요. 연못에 도착하자 아직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석은 연못가 바위에 앉아 기다렸지요.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며 보름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연못 수면에 닿는 순간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운석이 자세히 보니 연못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물속에서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 아가씨! 운석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물에 젖지 않은 듯 하얀 비단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로웠지요. 긴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검었고 그녀의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운석 도령. 연화는 미소 지으며 연못가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운석은 떨리는 손으로 들꽃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기쁜 듯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지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받은 선물이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은 크고 밝게 빛나며 연못을 은빛으로 물들였지요.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아름답네요. 운석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름달은 특별해요. 숨겨진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밤이죠. 그녀의 말은 항상 신비로웠습니다. 운석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석은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말했고 연화는 달과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운석과 연화는 매 보름달에 연못께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둘 사이의 감정은 점점 깊어갔지요. 세 번째 만남의 날, 연화는 운석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운석 도령, 내가 산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연화는
운석의 손을 잡고 연못 주변의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달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연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달빛에 은은히 빛나는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석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건 월광초예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빛을 내는 약초죠. 이걸 다려 마시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해요. 운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을 누비며 살았지만 이런 약초가 있는 줄은 몰랐지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 운석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산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화는 운석에게 여러 약초와 나무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가장 단단한지, 어떤 풀이 상처에 좋은지, 어떤 열매가 독이 있는지. 그녀의 지식은 마치 수백 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풍부했지요. 이 붉은 버섯은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즙을 내어 상처에 바르면 금방 아물죠. 연화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쓰임새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연화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운석은 연화의 가르침으로 더 좋은 나무를 찾고 귀한 약초도 캐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나아졌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과거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요. 운석이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운석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왜 우리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날 밤, 운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달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지요. 달이 가장 밝은 밤에만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어요. 다른 밤에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 말은 더 많은 의문을 낳았지만 운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연화를 더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운석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약초는 다른 어떤 약초보다 효능이 좋았고 그가 베어오는 나무는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었지요. 운석이 요즘 묘한 약초를 많이 가져오는구나. 내 아픈 허리가 며칠 만에 나았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운석의 약초를 얻기 위해 그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덕분에 운석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어찌 젊은 나무꾼이 그런 약초를 알고 있을까? 그것도 보름달이 뜬 다음에만 가져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마을 무당인 복순이는 운석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어느 날, 운석이 약초를 팔러 온 날, 복순이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운석아, 잠시 내 집에 들르거라. 할 말이 있다. 복순이의 오두막에 들어서자 그녀는 운석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네 몸에서 여우의 기운이 느껴진다. 깊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운석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초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런 약초를 알지 못했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안다. 네가 만나고 있는 게 있지. 깊은 산속에서? 운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순이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조심해라. 산의 여우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젊은이들을 홀린다. 그들의 정기를 빼앗아 오래 살려는 것이지. 우리 마을에서도 그렇게 사라진 젊은이가 한둘이 아니다. 운석은 복순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그런 존재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운석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생겨났지요. 왜 연화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나는 걸까?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연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운석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홀로 산에 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운석이 여우에게 홀린 게 아닐까? 눈빛이 예전과 달라. 맞아. 요즘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데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러다 운석이도 실종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운석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약초를 사는 것도 꺼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운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연화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연화에게 완전히 빼앗겨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운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풍겼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맑고 천가했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젓고 나무빗을 내밀었지요. 아가씨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빗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운석의 손에 살짝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선물은 처음이에요. 연화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빗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고 연못 위에는 은빛 물결이 일렁였지요. 그동안 운석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가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아가씨를 만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음 보름달이 언제인지 헤아립니다. 운석의 고백에 연화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지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마침내 운석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잠시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운석을 바라보았지요. 운석 도령, 당신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소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연화의 고백에 운석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의 존재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운석은 연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기뻤을 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와 저 사이에 어떤 강이 있단 말입니까? 제게는 아가씨가 전부입니다.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운석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알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달빛에 반짝이는 진주 같았지요. 운석은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함께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석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지요. 그녀의 몸은 향기로웠고 그 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할게요. 연화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지만 운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후 운석과 연화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연못께서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지요. 연화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운석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의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달빛에 반짝이며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운석은 평소보다 일찍 연못께 도착했습니다. 추운데 일찍 오셨네요. 연화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눈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달빛과 눈빛이 어우러져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웠지요. 아가씨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운석은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에서 점점 따뜻해졌지요. 오늘 밤은 특별해요. 마지막 겨울 보름달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거든요. 연화는 운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요. 그렇다면 저는 아가씨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운석의 말에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연못 주변의 작은 동굴로 안내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작은 빛들이 반짝였지요. 이곳은 나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연화는 운석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석 도령, 오늘 밤만큼은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연화의 말에 운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맑고 깊었지요. 운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연화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의 작은 빛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말이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운석의 입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지자 연화는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뒤로 붉은 치마가 내려갔지요. 달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그녀는 마치 달의 여신처럼 빛났습니다. 아가씨, 운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화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했지요. 그녀는 운석에게 다가와 그의 옷고름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연화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운석의 몸에는 불이 붙는 듯 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화의 숨결은 꽃향기처럼 달콤했고 그녀의 몸은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운석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소중히 품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깊고 순수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연화는 운석의 품에서 떨리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고 운석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았지요. 사랑해요, 운석 도령. 연화의 말은 마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별빛 아래 춤을 추는 듯 했지요. 그들의 그림자는 동굴벽의 하나로 이어져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연화는 운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지요. 운석은 연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운석의 말에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지요. 그 말이 진실에 가까워요. 두 사람은 서로 안긴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굴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운석이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연화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입니까, 아가씨? 운석도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고 동굴 안으로 달빛이 사라졌지요. 갑자기 어둠이 내리자 연화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하얀 빛을 내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여우의 형상으로 변했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운석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군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운석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운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운석 도령.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왜 슬픈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운석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나는 여우예요. 수백 년을 산 여우이지요. 그녀의 고백과 함께 밖에서 천둥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운석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가 사랑한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존재였던 것입니다. 동굴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고백 이후 운석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태어나 500년을 살았어요. 많은 세월 동안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운석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여우는 오래 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해요. 그것도 인간의 순수한 사랑을.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황금빛을 띠고 있었지요. 수백 년 동안 나는 많은 인간을 만났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두려워했지요. 그들은 나를 괴물이라 불렀고 내 정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했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났지요.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운석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사랑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나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밤에는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름달에만 만날 수 있었던 거군요. 마침내 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나 두려움은 없었지요. 네.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연화는 흐느꼈습니다. 운석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나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운석의 말에 연화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렸지요. 정말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여우라는 것을.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연화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연화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수백 년을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운석은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지요. 그 순간 동굴 밖에서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다시 맑은 갈색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피부에서 빛나던 광채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